1963년 2월, 영국 런던은 역대급 한파가 몰아쳤어요. 눈이 쌓이고 수도관이 얼어붙는 혹독한 겨울이었죠. 그 겨울, 30살의 여자가 있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시인이었죠. 근데 그해 2월,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실비아 플라스예요. 20세기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시를 남긴 여자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재능, 명문대학력, 아름다운 외모까지 전부요. 오늘은 그녀의 30해를 함께 따라가 볼게요. 천재 소녀는 왜 무너졌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떤 작품이 탄생했는지도요. 1932년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실비아 플라스. 아버지 오토 플라스는 보스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어요. 그냥 교수가 아니라 독일에서 건너온 학자였고 세계적인 땅벌 연구의 권위자였죠. 어머니 아우렐리아는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따뜻하고 교양 있는 분이었죠. 두 분 다 지식인이었으니까 집 안에는 늘 책이 가득했어요. 실비아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5살에 첫 시를 썼거든요. 5살이요. 보통 그 나이면 글자 읽는 것도 어려운데 실비아는 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8살 때예요. 보스턴 신문사에 시를 보냈는데 진짜로 실렸어요. 8살짜리가 쓴 시가 신문에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저 집 딸, 천재 아니야? 아버지 오토는 그런 딸을 무척 아꼈어요. 실비아를 서재에 데려가서 책을 읽어주고 벌에 대해 설명해주고 바닷가에 데려가서 자연을 보여줬죠. 실비아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았대요. 아버지가 연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벌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도요. 어린 실비아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어요. 근데 1940년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이상하게 아프다고 했대요. 색깔도 변하고 점점 심해졌죠.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부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착각했거든요. 의사였던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봤는데 자기 증상이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살다 가겠다고 버틴 거죠. 근데 진짜 병명은 암이 아니었어요. 당뇨병이었죠. 당뇨는 일찍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버티는 바람에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합병증이 왔어요. 아버지 오토 플라스는 1940년 11월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실비아 나이 겨우 8살이었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 전까지 책 읽어주던 아버지가, 벌에 대해 신나게 얘기해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더 힘들었던 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왜 병원에 안 갔을까? 치료하면 살 수 있었는데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실비아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느꼈대요. 이 상처는 평생 따라다녔어요. 훗날 실비아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시에서 이렇게 썼죠. 아빠, 나는 당신을 죽여야만 했어요. 시 아빠의 첫 구절이에요. 8살의 상처가 20년 뒤에 이런 시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떠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어머니 아우렐리아는 혼자서 실비아와 남동생을 키워야 했죠. 보스턴 대학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실비아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어요. 힘들어도 티 안 내고 묵묵히 버티는 모습. 실비아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야 해. 완벽해야 해. 근데 실비아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대신 공부에 매달렸죠.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어요.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고요. 학교에서 상탈게 있으면 다 실비아 차지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완벽해지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완벽하면 아무도 안 떠나. 완벽하면 버림받지 않아. 8살 아이가 스스로에게 건 주문 같은 거였어요. 1950년 실비아는 명문 스미스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스미스 대학은 미국 최고의 여자 대학 중 하나예요. 들어가기 엄청 힘든 곳이죠. 근데 실비아는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간 거예요. 대학에서도 실비아는 역시 최고였어요. 성적은 물론이고 문학 잡지에 글 싣고 시 쓰고 상이란 상은 다 받았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쟤는 뭘 해도 돼. 완벽한 애야. 근데 실비아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더 잘해야 해.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다 무너질 것 같아.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1953년 여름, 21살 실비아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뉴욕의 유명 패션 잡지 마드모아젤에서 객원 편집자를 뽑는데 거기 선발된 거예요. 전국에서 딱 20명만 뽑는 자리였거든요. 뉴욕이요. 1953년의 뉴욕.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21살 실비아는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뉴욕의 여름은 화려했어요. 파티에 가고 패션쇼에 가고 유명 작가들을 만났어요. 사진 속 실비아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죠. 완벽한 뉴요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일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대요. 공허해. 뭔가 이상해.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야. 화려한 뉴욕 한복판에서 실비아는 혼자 가라앉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돌아온 후 더 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버드 여름 글쓰기 프로그램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처음으로 거절당한 거죠. 완벽했던 실비아에게 이 실패는 견딜 수 없었어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글도 안 써졌고요. 밥도 못 먹고 씻지도 않았대요.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죠. 어머니가 보다 못해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심한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죠.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치료법을 권했어요. 전기 충격 치료였어요. 전기 충격 치료가 뭐냐고요? 뇌에 전기 자극을 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쓰이긴 하는데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제대로 된 마취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비아도 그랬어요. 마취 없이 치료를 받았죠. 훗날 실비아는 이렇게 썼어요. 완전한 허무의 충격. 내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치료는 실비아를 낫게 하기는커녕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1953년 8월, 실비아는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졌어요. 다행히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죠. 이 경험이 훗날 그녀의 유일한 소설 벨자가 됐어요. 소설 속 주인공 에스더가 겪는 모든 게 실비아 자신의 이야기였거든요. 실비아는 맥린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6개월을 보냈죠. 다행히 이번에는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실비아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고 했대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서 실비아는 천천히 회복해 나갔어요. 6개월 후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스미스 대학으로 돌아갔죠. 놀라운 건요, 돌아와서 또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1955년 최우등 졸업, 거기다 풀브라이트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유학 가게 된 거죠. 창작의 가장 큰 적은 자기의심이다. 그녀가 남긴 말이에요. 자기의심과 싸우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실비아의 암흑기였어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테드 휴즈라는 남자를 만나거든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계속 가볼게요. 1956년 2월, 케임브리지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실비아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죠. 이름은 테드 휴즈.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눈빛이 강렬한 남자였어요. 그것도 시인이었죠. 실비아는 이미 그의 시를 읽고 반해 있었대요. 파티에서 드디어 실물을 본 거예요. 첫 만남부터 둘은 강렬했어요. 서로에게 끌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대요. 실비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키스해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4달 후인 6월, 둘은 결혼했어요. 만난 지 4개월 만이었죠. 엄청 빠르지 않나요? 근데 둘 다 확신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다 하는. 실비아 23, 테드 25. 두 천재 시인의 결합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문학계의 황금 커플이라고 불렀죠. 결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어요. 함께 시를 쓰고 서로 작품을 고쳐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글 쓰고 저녁에는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시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결혼이 있을까요? 1960년에 첫 딸 프리다가 태어났어요. 같은 해에 실비아의 첫 시집 거상도 나왔죠. 2년 뒤인 1962년에는 아들 니콜라스까지.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삶이었어요. 근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테드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주 집을 비우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를 숨기고. 실비아가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알아챘죠.
테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요. 그 여자 이름은 아시아 웨빌. 처음에는 친구 부부로 만났던 사이였대요. 근데 테드와 아시아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실비아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글도 쓰면서 아이 둘도 키우면서 집안일도 다 하면서 테드가 글 쓸 시간을 벌어주려고 자기 시간을 희생했어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야? 또 나를 버리는 거야? 1962년 여름, 실비아는 테드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6년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테드는 짐을 싸서 떠났고 실비아는 두 아이와 함께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비아가 무너진 게 아니라 폭발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시가 폭발했어요. 그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단 4개월 동안 실비아는 인생 최고의 시들을 쏟아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깨기 전에 썼대요. 분노와 고통이 엄청난 에너지가 된 거죠. 레이디 라자루스, 아빠, 아리엘. 지금까지도 읽히는 명작들이 이때 나왔어요. 실비아도 알았대요. 이게 내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 나는 제 속에서 일어난다.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레이디 라자루스의 한 구절이에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여자. 실비아 자신의 이야기였죠. 상상력이 죽는 게 가장 두려워. 그녀가 남긴 말이에요. 글을 못 쓰게 되는 것. 그게 실비아에게는 진짜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썼어요. 1962년 겨울, 실비아는 두 아이를 데리고 런던으로 이사했어요. 시골 집에 있으면 테드와의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새 집을 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은 유명한 시인 예이츠가 살았던 곳이었대요. 건물에 기념 동판도 붙어 있었죠. 실비아는 이걸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해 겨울은 영국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요. 난방이 안 되고 수도관은 얼어붙었죠. 아이들은 계속 아팠고 실비아 자신도 독감에 걸렸어요. 혼자서 아픈 아이 둘을 돌보는 건 한계가 있었죠. 1963년 1월, 그녀의 유일한 소설 벨자가 출간됐어요. 빅토리아 루카스라는 가명으로요. 10년 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소설이었죠. 근데 출간 후 반응이 별로였어요. 평론가들은 관심을 안 가졌고 판매도 저조했어요. 실비아는 실망했죠. 이렇게 힘들게 쓴 책인데. 그리고 1963년 2월, 그 추운 겨울, 실비아 플라스는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이의 엄마로, 천재 시인으로 살았던 짧은 생이 끝났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비아 플라스의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그녀가 떠난 후에 시작됐거든요. 1965년, 테드 휴즈가 실비아의 유고 시집 아리엘을 출간했어요. 실비아가 마지막 4개월 동안 쓴 시들이었죠. 세상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강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날카로운 시를 쓴 사람이 있었다니. 사람들은 아리엘을 읽고 눈물 흘렸대요. 아리엘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실비아 플라스는 살아서 못 받은 인정을 떠난 후에야 받게 된 거예요. 슬프지 않나요? 소설 벨자도 재조명됐어요. 1971년에 미국에서 실비아 플라스 이름으로 다시 출간됐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씩 팔리는 고전이 됐고요. 1982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비아의 시 전집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거예요. 시인으로서 사후에 퓰리처상을 받은 건 역사상 처음이었죠. 세상을 떠난 지 19년 만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 받은 인정을 19년이나 지나서 받은 거예요. 살아있게 해줘. 사랑하게 해줘. 좋은 문장으로 말하게 해줘. 그녀가 남긴 말이에요. 결국 그녀는 좋은 문장으로 말했어요. 아주 좋은 문장으로요. 오늘날 실비아 플라스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비극의 천재, 페미니즘의 아이콘, 고백시의 선구자. 아마 그 모든 것일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그녀는 진실을 썼어요. 자신의 고통을, 분노를, 사랑을, 절망을 숨기지 않고 썼거든요.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어두운 것이 두려워. 그녀의 말이에요. 그 어둠과 싸우면서도 그녀는 그걸 예술로 바꿨어요. 실비아 플라스가 남긴 건 뭘까요? 한 권의 소설 벨자, 두 권의 시집 거상과 아리엘, 수많은 일기와 편지, 그리고 30해의 치열했던 삶.
어쩌면 그녀가 진짜 남긴 건 이거일지도 몰라요. 힘들어도 쓸 수 있다는 것. 무너지면서도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에 위험할 만큼 가까워진다. 그녀의 말이에요. 실비아 플라스는 모든 걸 원했어요. 완벽한 딸, 완벽한 학생,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시인.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죠. 근데 그 무게 속에서 그녀가 쓴 시들은요. 6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고 있죠. 눈을 감으면 세상이 죽고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난다. 실비아 플라스의 시 한 구절이에요.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말들은 여전히 눈을 뜨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실비아 플라스의 시를 읽고 위로받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인물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